제71회 칸 영화제에서 어느 가족으로 황금 종려상을 받았었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브로커가 개봉 2주차를 맞았습니다. 브로커의 주연을 맡은 송강호 배우가 이번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고 강동원과 배두나, 이지은과 이주원까지 참여하는 초호화 캐스팅을 선보이면서 필모그래피의 대부분을 명작에 가까운 작품들만으로 채워왔었던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이번엔 또 어떤 마법을 선보일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었죠. 하지만 개봉 2주차인 지금까지의 반응들을 보면 고레에다의 영화를 좋아했었던 기존 팬들조차도 작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쪽에 가까운 감상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진 알겠지만 그게 잘 와닿지는 않는다. 이것이 지금 브로커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반응들이고, 그리고 저 역시도 비슷한 감상을 느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매번 구구절절한 설명,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사를 통해서 단선적으로 설명하는 케이신파류의 문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표정의 변화, 잠깐의 머뭇거림, 그리고 인물의 감정을 대변하는 사물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운유하는 탁월함을 보여주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일본 동료들만을 대동한 채 모든 작업을 한국에서 진행했던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탁월함을 발견하기가 힘들었었죠. 그래서 돈가스를 먹으러 왔더니 왜 돈가스를 주냐는 어떤 분의 이 코멘트는 한 줄평의 특성상 거친 부분이 있긴 해도 분명히 패부를 찌르는 구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작품 실패의 요인도 바로 그 미묘한 하늘 간의 문화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죠. 모든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의 특성을 한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은 직선과 곡선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심리학자 이누미야 요시우키는 그에 져서 주연들의 나라 한국, 조연들의 나라 일본에서 책 제목 그대로 한국인들은 주체성, 일본인들은 대상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비교지만 한국인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더 강한 욕구를 느끼고, 일본인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에 더 강한 욕구를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각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적 정서일 겁니다. 한국인들은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마음인 정을 민족의 정서로 삼고 있고, 일본인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인 아마이를 민족의 정서로 삼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차이는 일본어에 있는 사역수동태라는 독특한 표현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국이라면 보통 사극에서 왕에게나 건넬 법한 시켜주심을 받겠습니다라는 극도의 수동적 표현도 일본에서는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문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저자는 덧붙이고 있죠. 그리고 저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의 강점 역시도 이러한 일본의 문화적 특성에서 발생해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언제나 관계의 상실에 처한 인물들이 그 상실을 함께 견디고 이겨나가는 과정을 영화에서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의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그러한 상실의 극복이 단 한 명의 인물이 갖고 있는 정신적 강인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뜻 느슨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강하게 결속되는 관계를 기반으로 한 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일본 사회 내부를 향한 비판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것과는 별개로 영화 안에서 활용하는 정서만큼은 확실히 일본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의 영화가 보여주는 백미라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관계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의지해서 신세를 줘도 될지를 고민하는 찰나의 머뭇거림을 포착하는 순간 나의 아마애가 정말로 저 사람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을지를 불안해하다가 결국에는 함께 쌓아온 신뢰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며 아마애의 구원을 얻어내는 바로 그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 속 인물들은 반드시 관계지향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나의 선입과 감정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붕괴가 될 것까지도 각오하고 목소리를 드높이는 한국형 인물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의 관계를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웃는 얼굴을 하며 하고 싶은 말은 에둘러서 하는 바로 그러한 일본형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자신의 페르소나처럼 내세우는 두 배우 릴리 프랭키와 지금은 고인이 되신 키키 키린의 스타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두 배우들이 작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순 있었겠지만 그들을 대표하는 연기 스타일은 역시나 곡선형 인물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브로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반대로 직선적인 대사를 구사합니다. 영덕에서 첫 구매자와 만나던 장문에서의 그 대사들이 너무나 어색했던 것은 고레다 감독의 영화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직선의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의 영화에서 그토록 격앙된, 그러니까 관계를 붕괴시킬 것까지 감수하고 던지는 그런 직선적인 감정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유야무야 넘겨내다가 클라이막스 부분에서야 한번 폭발시키고 마는 게 그가 구사하던 감정선이었죠. 하지만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너무나 한국적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너무나 주체적이고 직선적이라는 거죠.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버려지는 것을 본 형사는 그 모습을 가만히 관찰하는 게 아니라 버릴 거면 나치를 말던가 같은 대사를 직선적으로 읊조립니다. 그리고 아기의 처분을 두고 벌이는 초반부의 논쟁에서 브로커 3인방은 서로를 향해 날선 책임전과의 대사들을 쏟아내고 있죠. 이것은 고레다의 기존 스타일을 떠올려보면 너무나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낯설더라도 새롭게 도전한 이번 스타일에서 새로운 완성도를 보여주면 납득이 되었겠지만 문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의 이전 영화들 속 인물들은 일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의 상실을 서서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곤 했습니다. 그의 영화가 자극하는 감정선은 바로 그 일상성에서 유래하는 것이었고 인물들의 상실은 그 일상의 장면들 속에서 확실하게 묘사가 되어 왔었죠. 하지만 이번 브로커는 일종의 로드무비 형식을 띠고 있기에 그러한 일상을 보여줄 수 있는 토대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건지 이번 영화는 일상을 통해서 서로의 상실을 서서히 확인하는 과정, 즉 상실의 묘사는 제외하고 그 대신에 상실을 전제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죠. 예를 들자면 상은이나 동수가 버려짐의 경험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나도 버림을 받았었다라는 대사 한마디를 제시하면서 상실을 단순히 전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고레다 영화 속에서 상실이 묘사되는 것은 다양한 인물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관객들도 그 과정에 기꺼이 동참하게끔 만드는 감정의 끈이 되어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브로커에서는 그러한 상실의 묘사가 사라지고 상실의 전제만이 남아있는, 굳이 말하자면 상실이 상실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인물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공감하기가 힘들었던 것이겠죠. 영화는 세탁소 사장인 상윤을 내세우며 끈이라는 테마를 반복적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인물들과 관객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끈은 너무나 느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끈이 중요한 도구가 된다면 인물들은 더욱더 관계지향적인 태도를 취했어야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인물들은 너무나 자주 관계망을 뚫고 나가버리는 직선적이고 주체적인 대사들을 던지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결국에는 돈까츠와 돈가스의 그 미묘한 차이를 지적했던 이 유머러스한 코멘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영화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 같은 한계선을 정해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이지만 새로운 시도에서 새로운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왜 기존의 장점까지 굳이 버렸는지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건 솔직히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물론 우산이나 단추, 편의점 봉투나 터널 속 기차를 통해서 시각적 은유를 보여줬던 것, 혼자서 술을 먹던 상현이 멈칫하며 말을 멈추는 것을 통해 더 많은 말을 건네던 그런 장면들은 영화의 전체적인 완성도에서 느껴졌던 아쉬움을 어느 정도는 달래주는 탁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고레다 감독이 매 작품마다 너무나 놀라운 완성도를 보여줬던 게 문제라면 문제일 뿐, 이 정도라면 악평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브로커를 감상했습니다. 영화의 배경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수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관습과 분위기가 영화의 내용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흥미롭게 생각할 지점도 많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의 감상도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